모두가 아시다시피 인산은 종실비료, 즉 종자 형성의 다른 비료보다 그 역할이 큰 비료이죠. 그러니까 열매나 씨앗이 맺기 위한 핵심에 해당하는 꽃눈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며 개와 결실의 관계를 뿐만 아니라 열매의 빛깔과 때깔 그리고 당도와 맛을 도와주는 비료로서 유명하죠. 이뿐만은 당연히 아니죠. 뿌리에도 막대한 영향을 발휘하죠. 인산은 새뿌리 형성을 돕고 뿌리 생장을 왕성하게 하여 튼튼한 뿌리 시스템을 만듭니다. 뿌리 발달을 도우니 자연히 양수분의 흡수에도 도움을 주죠. 모종을 이식하면 그 무엇보다 초기 활착이 중요한데 여기에 관여하는 것도 인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식물이 성장하면서 일어나는 그 모든 대사 활동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화폐이기도 하죠. 인산의 역할이 이렇게 광범위하고 중차대한데 사실 인산이 그 역할을 발리하게 사용하는 농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 손바닥 농부는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인산의 특성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워낙 이놈은 느리고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사용하긴 어렵습니다만 설로 그렇게 하였더라도 인산은 그 효과가 워낙 느리니까 질소 비료를 준 것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효과가 느린 점은 해결 방법은 간단하죠. 걸어서 출근하는 사람이 일찍 출발하듯 인산이 필요할 때보다 일찍 주면 되죠. 땅에 살포하는 것도 연면 시비하는 것도. 문제는 내가 준 인산이 뿌린 후에 그 효과가 발휘하기까지 얼마나 걸린 거죠. 물론 이건 단순하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인산 비료 종류에 따라 다르고 토양의 상태에 따라 다르니까요. 토양의 성분도 중요하지만 토양의 온도, 즉 지온에 따라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 뿌린 지점과 뿌리와의 거리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산을 어떤 곳에서는 인으로 표시하고 어떤 곳에서는 인산으로 표시하니 처음 대하는 분은 헷갈리기 쉬운데 식물에 작용하는 핵심 성분은 인이지만 우리가 식물에게 주는 성분이나 흡수되는 성분은 인산입니다. 앞에서 보듯 인산의 역할은 열매에서 뿌리까지고 그 효과가 느리고 오래도록 지속되니 보통은 밥 만들 때의 밑비료로 가장 많이 쓰이지만 과수에서는 특별히 쓰일 때가 많습니다. 바로 꽃눈 형성과 발달, 그리고 과일 수확 전 빛깔과 때깔, 그리고 맛과 향을 돋우는 일입니다. 이건 과일 열매 맺는데도 다 큰 과일 상품성을 높이는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과수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6월에서 9월에 꽃눈이 형성되니 이때 신초 자람을 멈추고 꽃눈이 형성되고 형성된 꽃눈이 발달하기 위해서 인산이 필요합니다. 안 그래도 느린 놈 땅에 뿌려서는 하세월, 연면 시비를 합니다. 오늘 뿌린 인산, 연면 시비 작물에게 흡수되는 시간은 이것도 기온과 습도에 따라 다르지만 50% 흡수율이 1, 2주 걸린다고 합니다. 몽땅 다는 흡수되지 않더라도 제대로 효과를 낼 만큼 흡수되는 기간은 최소 보름이 걸린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 꽃눈 형성을 위해서 뿌린다면 사과의 꽃눈 형성은 7월 상순부터 시작되니 일단은 보름 전인 6월 중순, 거기에다 흡수한다고 바로 작용되는 것도 아니니 그보다 전에 살포해야 한다는 점이죠. 식물체 안에서 이동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일단 순이 멈춰야 하니까요. 열매가 커진 다음 빛깔과 때깔 당도가 높아지기 위한 인산의 연면 살포도 마찬가지로 계산해야 합니다. 토양에 뿌리는 건 더더욱 계산이 복잡합니다. 첫째, 어떤 인산 비료를 뿌리는가에 따라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복합 비료 속의 인산은 다소 높긴 하지만 우리가 따로 줄 때 많이 사용하는 용성인비 같으면 구연산 같은 토양 속에 산과 뿌리에서 발산하는 근산으로 조금씩 녹아 흡수되니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고 밥 만들기 전 밑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몽땅 다 녹는 데는 엄청난 기간이 필요하지만 식물이 흡수하는데 유용기간은 2, 3개월부터 6개월, 조건에 따라서는 1, 2년도 걸릴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용성인비 속에 들어있는 석회 성분은 질소와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비단
요소 비료뿐만 아니고 퇴비 속에 들어있는 질소와도 반응을 일으키니 토양 개량 목적으로 석회 대용으로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뿌리는 게 좋긴 합니다. 용성인피 속에는 다른 성분도 많이 들어있지만 인산이 많아야 20%, 거기에 비하면 칼슘 성분은 그 2배에 속하니 그 칼슘과 질소가 반응하는 겁니다. 한 가지 비료만 뿌리는 게 아니니 이런 것 모두 따지고 비료칠 수는 없습니다만 없어지는 경우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수용성 인산비료 그 비싼 것을 밭에 마구 뿌리진 않지만 다소간 물에 녹는 과석이나 중과석은 녹는 만큼 빠르겠죠. 그러나 이 비료는 주변에서 구하기 쉽지는 않더군요. 뿌린다고 토양 속에 마구 이동하여 뿌리가 흡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산은 흡수도 느리지만 토양에서의 이동도 비료 중에서 제일 느립니다. 녹은 인산이라도 6개월 동안 땅 속에서 이동하는 속도는 겨우 1, 2cm 움직입니다. 질소가 70cm, 가래가 60cm 넘게 움직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밑비료 줄 때는 작물 심어지기 전이니 주는 거리 계산을 못하지만 만일 토양에 추비로 인산을 투입할 때는 뿌리 바로 근처에 주어야 흡수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추비로 주는 질소나 가리는 작물과 다소 떨어지게 주어야 안전하고 효과도 있지만 이 인산은 뿌리에 바로 준다는 생각으로 주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녹는 것도 어렵고 이동도 어렵지만 또 한 가지는 지온도 높아야 흡수가 됩니다. 물론 다른 비료도 낮은 온도에서는 흡수가 안 됩니다. 제일 이동과 흡수가 좋은 질소도 10도는 넘어야 하는데 인산은 15도는 되어야 흡수되어집니다. 지온 5도 차이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는 토양이 인산이 녹아 식물이 흡수하기 좋은 상태일 때 얘기고 그렇지 못하면 저어봐야 땅만 버립니다. 비단 인산뿐만 아니라 다른 비료도 토양의 산도에 따라 흡수율이 다르지만 유독 인산을 얘기할 때 산도표를 꺼내는 까닭은 다른 영양소들은 대부분 적정 산도가 맞지 않으면 흡수 속도의 차이가 있지만 인산은 다른 물질과 결합하여 불용화되는 것입니다. 식물이 흡수하기 어려운 물질로 바뀐다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된다면 토양의 염류 직전만 일으키고 작물에게는 소용없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산성 토양에서는 철과 알루미늄 성분과 결합하여 인산철, 인산알루미늄으로 변하여 작물이 흡수하지 못하는 불용성 인산으로 변합니다. pH가 높은 염기성 땅에는 이번에는 칼슘과 결합하여 인산칼슘이라는 물질로 변하여 불용성 물질이 됩니다. 이들은 모두 당분간은 불용성 인산으로 염류 직전만 일으킵니다. 다시 말해 땅만 버립니다. 그러니 다른 비료도 흡수에 좋은 적정 산도가 있어 토양 개량에 필요하지만 인산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속도의 문제가 아니고 못 쓰는 걸로 바뀌니까요. pH 6.5 내외가 그러한 일이 적게 발생하고 벗어날수록 그 변화는 심합니다. pH 6.5 좌우하는 대부분 비료가 가장 잘 흡수하는 산도이고 따라서 작물도 가장 잘 자라는 땅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인산은 한마디로 이래도 흡수가 안 되고 저래도 흡수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 농부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100% 관리하여 사용하기는 저부터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까다로운 것을 맞추어 사용할수록 인산의 효과는 보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수록 주어도 소용없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